안녕하십니까.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기업의 채용 아직도 스펙으로 준비하시는 건 아니겠죠? 스펙 과연 중요할까요? 스펙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시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채용 쪽에 경험한 게 한 몇십 년 됐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채용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스펙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사팀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스펙의 통계에 제 자신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학점 평균이 어떻고 뭐 자격증이 어떻고 토익 성적이 평균이 몇 점이다? 내본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토익은 있긴 있습니다. 뭐 과거에 토익이 처음 생겼을 때 냈습니다. 근데 과연 스펙 과연 맞을까요? 근데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흔히 보는 스펙, 취업 카페 가면 이 회사는 900점이 넘어야 돼, 뭐 이 회사는 이런 거, 그게 맞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전체를 다 통계내서 스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기업은 엄밀히 말해서 스펙이 아닌 다른 잣대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도 이제 취업 경쟁에서 부딪히면 가장 황당한 경우를 많이 겪을 거예요. 왜? 실제 보면 내 주변에 아니면 우리 선배 중에 1, 2등 하는 선배가 예전에 취업을 하겠다면 취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1, 2등 하는 선배가 취업한다고 해도 취업이 돼요? 전적으로 취업되는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억울한 거, 이상한 거는 정말 학점이 굉장히 좋은 선배, 엄밀해서 학점이 4.0이 훨씬 넘고 이런 선배, 1, 2등 하는 선배인데 취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공부만 열심히 한 친구 오히려 취업이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있다는 거.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뭐냐? 저기 내 친구인데 선배인데 매일 팀플하면 방해하고 학교도 안 와요. 매일 놀 거예요. 근데 설마 그 사람이 인간 되겠어? 설마 그 사람이 취업 되겠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취업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기업의 채용 기준이 과거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과거처럼 가지고 고집 정량적인 평가, 스펙 중심의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실제. 왜? 과거에는 실제 제가 입사해가지고 한 거 있습니다. 실제 재수학원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대학을 평가해야 돼요. 대학이 왜냐면 대학의 잣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의 초, 중, 고에 대한 12년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대학 잣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은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공별 학교 등급을 만들었다는 거. 왜? 대학 입학 성적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엄밀해서 대학이 레벨링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 수능이나 대학 입학 체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이 이제 레벨링 등급화는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합니다. 전자학과, 서울대, 한양대 1등급, 연고대, 서강대 2등급 이런 식으로 과별로 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학교 등급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갑질이라는 걸 실제 그때는 과거에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학교 기준 하나로만 보면 안 되니까 학교, 학점, 토익 여러 가지의 정량적인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서를 온라인상으로 그때도 온라인 일부 뭐 접수돼 있지만 온라인으로 키인을 하거든요.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딱 접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접수를 마감하고 키인을 딱 치면 자동으로 석차가 나옵니다. 왜? 학교 등급, 그 다음에 학점, 토익 이런 게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묶여가지고 자동으로 점수화되면서 그 점수에 대해서 석차가 자동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려면 엄밀해서 이번에 경영학과 50명 면접 보실 거죠? 그러면 경영학과의 리스트 중에 50번의 중간에 꺼놓으면 됩니다. 왜? 근데 그때도 자기소개 썼는데 자기소개서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실제 보면 저희 회사만 해도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내다 보니까 자기소개 평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왜? 저희 사수랑 저랑 팀장님인데 팀장님 안 하시거든요. 그럼 둘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스펙 중심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그룹사만 그랬느냐? 다른 그룹사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쉬운 평가입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객관화된 평가. 사람이 개입 안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꼭 좋은 학교 나온 친구가 일 잘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여러 개 가진 친구가 진짜 일을 잘하는 없습니다. 요즘에. 토익 990점 만점이 영어를 못해요. 실제 배치해가지고 전화 오니까 전화 받아봐 이러니까 전화기에 기대고 야, 너 왜 말을 안 하냐? 저 듣는 건 잘합니다. 이래 돼 버린다는 거. 그래서 기업이 스펙으로는 평가가 안 되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펙으로는 도저히 평가 안 된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니고 이거 아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바뀐 게
아, 스펙이 아니고 일 잘하는 걸 보겠습니다. 일 잘하는 걸 중심으로 평가를 하자가 그 어려운 역량 기반의 채용이라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역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IMF 때 나온 단어입니다. 쉽게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장점,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뭐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여러 개의 능력이잖아요. 그걸 보고 싶어요. 왜? 그게 일과 연관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학교에 나옵니까? 학점이 나옵니까? 자격증이 나옵니까? 토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저는 동아리 가입했다고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러면 면접관, 우리 회사도 그만두실 거죠. 이렇게 묻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리더십이 있는 친구는 우리 회사도 똑같이 리더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 중심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스펙적인 지원서보다는 이젠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나 스토리 중심으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업이 바뀐 게 스펙보다는 이제는 스토리, 역량 중심으로 가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또 원하는 인재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재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단 기업이 가장 공통적으로 보는 게 좀 창의적인 인재. 굉장히 부담되죠. 창의성. 그래서 거창하게 1, 2등 특별한 친구를 뽑는 게 아니고요. 요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경험,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하는 친구. 뭔가 좀 다른 친구, 자기만의 주장이 있고 자기만의 이야기 있는 친구를 뽑으려고. 부담된다고요? 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업이. 왜? 기존에 뽑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소개 면접이 다 똑같다는 거죠. 왜? 다 다른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다르다고 하죠. 실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뭐냐 하면 공장에서 찍어낸다 그럽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친구를 원한다는 거. 두 번째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 뽑았습니다. 왜? 회사들은 프로세스라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적용하면 다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대로 적용하면 환경이 바뀌거나 고객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공부만 잘하는 친구 거기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적인 경우. 마지막은 기업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 예전에 같이 뽑아서 성장하고 이런 모델을 원했지만 이제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조금 다른 친구. 너무 거창하게 하지만 다른 친구. 근데 이거는 비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도 똑같습니다. 공공기관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보면 제가 다니는 면접관으로 가보면 공공기관의 단장님들이나 본부장님 이상들이 뭐냐면 윤 소장님 우리 같은 사람 뽑으면 우리 기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친구 뽑거든요. 그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경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 중심의 성격도 약간 맞아야 되고 약간의 경험도 준비도 그쪽으로 가야겠죠. 단 너무 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어거지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밀해서 금융권 가는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금전출납부 용돈 기입자를 기입했다 모든 모임에서 총무나 회계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공대 친구는 자꾸 뭔가를 분해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대차 지원하는 친구는 무조건 어렸을 때 자동차가 프라모델 가지고 이런 자동차 잡혀봤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솔직하더라도 이제 너무 어거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직무가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 심리로 드는 게 있어요. 직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은 정말 잘해요, 친구들이. 왜? 예전이나 저희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신입사원을 뽑아놓으면 1년 내에 3-4명이 그만둔다는 거. 근데 예전에 그만두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일은 정말 잘합니다. 왜? 배워서 들어오거든요. 배워서 들어오다 보니까 일은 정말 잘하는데 일만 잘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본인은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그러면 거기 동료라든지 고객하고 소통이나 협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지쳐서 그만둬버려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명이 그만두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의 채용 경비, 교육 경비 얼마나 더 가는데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요즘에 소통, 협력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자기소개나 면접에 내가 소통하고 협력을 잘했다는 경험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소통과 협력은 잘 생각할 때 동기들 이렇게 또래들과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연령대, 아르바이트라든지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실제 봉사활동이라도 여러 연령대를 내가 소통했다는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가급적 아래 연령대보다는 위의 연령대가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요즘에 소통 협력을 직무가 너무 강조되는 거 소통 협력이 빠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직무의 중심에서 다시 인성 중심으로 약간 넘어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량, 그 다음에 경험,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스토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왜? 자기소개서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을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죠. 에이, 그 많은 자기소개서 다 읽을까요? 물론 기본 필터링이 있는 회사도 있고요. 외주 주는 업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요즘엔 가급적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인사팀 내부에서만은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실제 보면 해당 사업부에 이렇게 내려줘서 평가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근데 그 비단 서류전에서 평가하느냐. 면접관도 이거 기본으로 면접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이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기소개도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장과정, 성격소개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기본 항목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기본 항목을 적는 기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기업이 바뀌니까 중견, 중소도 약간씩 바뀌고 있는 형태. 그래서 각자의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게 되고 그 질문이 예전에는 거의 뭐 몇 년 똑같았어요. 근데 이제 질문들이 자꾸 바뀝니다. 왜? 질문들도 이렇게 보니까 본연의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꾸 바꾸는 형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입니다. 삼성에서는 엄밀해서 삼성그룹은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3개 항목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첫 항목이 삼성전자, 해당 회사에 지원하는 취업 이유, 거기에 대한 입사 후 비전 이런 걸 제시하라니까 거기에서 친구들이 자꾸 삼성전자는 이렇게 좋고요, 저렇게 좋고요, 저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정작 보려는 거는 그러면 직무를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 회사 일 잘할 건지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적응할 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오히려 새로운 항목을 집어넣습니다. 4번에. 뭐 해당 직무를 선택한 계기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인 경험이나 근거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새로운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은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제 에세이라고 자소서를 부르는데 이제 질문이 자기소개와 다르게 사회 이슈와 본인의 이야기를 적으라고 본인의 견해를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고 원래는 해당 회사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와 본인의 의견을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걸 적어오면 면접관하고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토론 면접을 폐지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전부 다 똑같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이슈로 바뀌어 있는데 사회 이슈와 자기의 견해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회 이슈와 자기의 견해인데 대부분 사회 이슈인데 뭐 VR, AI 뭐 이런 거 적고요. 자기의 견해를 적으라는데 신문에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에 연관되는 이슈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남들이 다 A라는 이슈를 선택하면 나는 메이저 이슈가 아니고 작은 이슈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견해잖아요. 그럼 신문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삼성과 연관된다면 삼성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면 돼요. 근데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고 있는 거는 다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그거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자기의 견해이기 때문에 남들이 A라고 얘기하면 나는 B입니다. 내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전부 다 친구들이 자꾸 정답을 적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대차는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이게 첫 번째 항목인데 원래 현대차는 뭐 자유양식에다가 다시 바뀐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를 적으라는 항목도 있었는데 다 똑같이 적어요. 왜? 자동차 프라모델을 가지고 놀고요. 자동차 잡지를 보고요. 자동차 동아리 갖고 이런 얘기 하나 보니까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그것도 왜 적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자동차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이슈도 되고 나만의 포인트도 되고 나만의 경험도 되고 근데 큰 경험이 아니도 작은 단어가 돼도 되고 그래서 본인의 강점을 적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번 항목이 있는데 2번 항목은 엄밀해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현대차가 적합하는 거 쓰라는데 그걸 단어적으로 회사에 선택하는 이유는 A고요. 현대차는 이거 때문에 적합합니다. 이렇게만 적는데 현대차가 진짜 보고 싶은 거는 현대차의 관심도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는 소위 관심도를 본다는데 관심도가 아니고 그 밑에 거 보려고 합니다. A가 기준이고요. 현대차는 이런 게 맞고요. 저 또한 이게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거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형태. LG는 오히려 열정이나 실패 경험을 많이 묻습니다. 왜? 열정이라는 단어가 LG에서 대표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열정은 남들이 포기할 때 열심히 하는 거. 나는 계속 실패를 해도 끝까지 하는 게 열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찾지 마시고요. 이런 단어가 헷갈리시면 사전 네이버에 찾으십시오. 그 열정의 단어에 맞게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행동이 있다,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 경험을 묻는 게 LG는 이제 실패를 극복한 친구들.
이거는 요즘에 대부분 기업들이 좋아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친구들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는 솔직히 인정하고 그 원인은 찾아보니까 저한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SK그룹은 질문이 굉장히 길어요. 질문이 엄밀해서 한 질문이 다른 데는 단락단락하게 한 줄 이 정도인데 SK 질문은 엄밀해서 한 5줄 이렇게 됩니다. A4지로 보면. 그래서 긴 질문인데 SK는 엄밀해서 결과보다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수 질문 그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0자가 넘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K 질문은 좀 각각의 질문 내용들을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앞부분만 읽고 거기에 대한 만약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조직에 했던 경험 적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만 읽고 있는데 뒤에 보면 헌신적인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냐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헌신적이라는 단어에 맞춰서 내가 노력했다 행동했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K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SK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제 질문도 약간씩 바뀝니다. 매년 바뀌고 있긴 합니다. 한데 실제 보면 SK 같은 경우는 질문을 나눠놓고 거기에 각각의 내용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합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SK도 몇 년 동안은 계속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인사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받으면 창의적인 인재 못 뽑는다.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질문들이 각 계열사별로 약간씩 바뀌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SK는 좀 질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사기업과 달리 이제 공공기관 NCS나 이런 브라인드 채용으로 가면 실제 보면 여러 각각의 회사들 각각 다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그룹을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가 지원 회사에 대한 이해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전,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과거의 한전에서는 한전이 바꿔줬으면 하는 거가 어떤 거고 그걸 어떻게 바꿔줬으면 개선 아이디어까지 제출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기관들이 보면 이제 자신의 기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건 전체 공공기관 다 있다는 게 아니고 일부 기관에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게 각종 경험, 역량을 볼 수 있는 경험,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그리고 공공기관은 반드시 있는 게 직업 윤리적인 질문. 이게 자소서에 대부분 있는데 없는 경우는 면접에서 묻습니다. 엄밀해서 원칙이나 기준을 다른 친구는 어겼는데 본인은 끝까지 지켰던 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은 NCS 주무기관인데 자기소개서 좀 뜬금없지만 산업인력공단의 내외 환경을 분석해달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조직 소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상하 간의 업무 전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걸 어떤 SNS도 있고 일본 온라인도 있고 전화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도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걸 본인의 의견을 적어라. 그래서 이거는 전체 아마 한 5개, 6개 항목인데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이 한 3개 정도, 그 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NCS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왜 NCS가 기본적으로 업무 상황이나 관련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는 게 NCS이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은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기업이나 사기업 공공기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게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보다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의 지원 동무. 그래서 지원 동기라고 보다는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경험을 쓰라고 하는 쪽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형태는 이제 지원 동기라고 안 돼 있고 그런 형식으로 길게 아예 물어놨습니다. 왜? 자꾸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 동기가 그 다음에 입사 오퍼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모든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왜 직무에 대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우리 회사에 뽑아야 될지 당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는 계속 바뀌고 있고 약간은 다르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이야기에 집중해서 근데 이야기가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도 관계없고요. 정답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장점 준비, 지원 동기의 장점 준비가 뭐냐면 다른 지원자를 모든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장점 지원자 그런 지원 장점 준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준에서의 장점과 그런 준비 사항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야기에 솔직히 집중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솔직하게 써주는 게 가장 자기소개서의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얘기 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제목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 쓰지 말고 내 얘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기술하시는 게 가장 강력한 취업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